낙찰이 됐는데 25명이 들어왔어요. 25명이 들어오셔서 낙찰가가 3억 8,500, 약 120%, 118%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등도 뭐 고작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 개발 이슈가 있는 물건들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 트레이닝 멤버분들의 과제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서부룩 형님 물건입니다. 닉네임 너무 재밌으세요. 자, 2019 타경 518215 오산에 있는 아파트예요. 감정가 3억 5천에서 1회 유찰해서 최저가 70%인 2억 4,5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1주택자이시군요. 월급처럼 나오는 임대 수익을 얻고 싶습니다. 1주택자이시고 주담대도 있어서 아파트로는 좀 임대 수익이든 시세 차익이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경매를 더 공부해서 상가나 빌라에 도전해보기로 하고 일단 시세 차익용 아파트를 골라보았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 아파트를 추가 매입하시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세요. 그리고 대출도 원활하지 않고 말씀대로 상가나 빌라나 이런 물건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오산 물건을 고르셨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 내에서 고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물건을 고른 이유는요. 이전에 살았던 지역이라 좀 알고 있어요. 집 앞에 빨간 버스로 강남역에 1시간, 사당역 1시간 10분, 또 정문 건너편에 초등학교들이 있고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스벅건이군요. 스타벅스, 음식점, 은행들, 상업시설이 많이 있고, 그리고 10년차, 방 4개, 화장실 2개, 넉넉한 지하 공간. 너무 좋네요. 최근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갭이 줄어들었습니다. 7월달 매가가 3억 4,700, 전세가 3억 3천, 갭이 1,700밖에 안 나요. 괜찮은데요? 그럼 전세가랑 매가랑 2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그렇다면 낙찰을 조금만 저렴하게 받아도 전세가로 낙찰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전세를 끼고 투자할 때 대출을 받기 전에 바로 부동산에 내놓고 전세 보증금 받아서 잔금을 치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안 돼요. 소유권 이전이 돼야 이 집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고요. 낙찰이 된 사람은 최고가 매수인이라 해서 그냥 낙찰자예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 있겠죠? 집주인은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이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배당 기일 전까지 살 수 있고요. 그러니 그분들이 이 집을 보여줄 리가 없잖아요. 이 집을 다른 이제 분들한테 보여줄 리도 없고, 그리고 이 집에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도 임대를 들어올 때 잔금을 본인 보증금으로 낸다는 것을 절대 용납할 리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중개할 만한 중개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낙찰을 받으면 대출을 받던 자금을 융통하던 일단 잔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세를 드리면서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했던 대출을 상환하는 게 순서입니다. 어떻게든 먼저 잔금을 한다. 그리고 전세 입자를 받아서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한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런 용도라면 정말 짧은 시간에 단기간으로 쓰는 용도라면 그러면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사금융을 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많이 내려서 사금융 같은 경우, 대부업체 같은 경우도 한 자릿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잠깐 잔금 납부하고 전세를 드리기까지 그 짧은 순간에만 쓰는 대출은 다소 금리가 좀 높은 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잔금 납부하고 임차인 들이실 수 있어요. 그 전에 잔금 납부하기 전에는 이 집에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권리 분석 볼까요? 집주인이 살고 있죠. 조사된 임차 내역 없습니다. 목적물에 관하여 현황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으며 이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나 점유자들의 연락이 없어 점유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전입세대 열람을 기재함.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구구절절 썼네요. 임차 내역 없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등기부 현황이요. 가장 위에 있는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고요. 밑으로 다 소멸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도 사업하시다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권리상으로 문제 없는 깨끗한 물건이에요. 최근에 거래가 3억 3,300이었군요. 자, 인근의 낙찰가는 약간 들쑥날쑥하긴 한데요. 80에서 100% 정도다. 80에서 100% 정도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조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전세가 매가가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전세가 정도로 낙찰이 되면 좋겠는데 일단 전세가 정도로 입찰을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세가와 매가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물건들은 무주택자시라면 그냥 자유롭게 도전하셔도 좋고요. 지금 1주택자나 2주택자 대출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이시라면 전세를 세팅하는 걸 염두에 두고 단기 대출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르형님 수고하셨고요. 이번 한 주는 매일 물건 검색 기간이에요. 매일같이 물건 검색해서 카페에 매일 물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매일 물건을 하나만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라도 꾸준히 올리다 보면 물건을 보는 게 아주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 물건 막 계속 보시려면 힘드시잖아요.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빨리빨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물건 많이 보시고요. 다음 주에도 뵐게요. 자, 이번 물건은 추파추파 춥스님 물건입니다. 닉네임 재밌으세요. 2020 타경 296. 사건 번호 2019 타경 296이라고 하셨는데 2020 타경 296이 맞으시죠? 둔천동에 있는 세양청마루 아파트입니다. 이 사건 번호를 사건 번호가 좀 헷갈려요. 그런데 사건 번호 숫자 하나 틀리면 다른 물건에 입찰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건 번호는 늘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특히 입찰할 때 사건 번호 틀리면 엉뚱한 물건에 입찰하실 수도 있어요. 감정가 6억 7천만 원의 신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이 전용 30평이에요. 자, 이 물건을 고르신 이유는요. 교통이 편리하고 고속도로 이용에도 용이하고요. 자, 현재 무주택자이시군요. 무주택자이시라면 정말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비도 저렴하고 주차 공간도 충분하고요. 둔천동이라면 당연히 좋죠. 둔천 주공 입주와 9호선 연장이 되면 인프라가 더 확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둔천동에 있는 물건인데 송파잖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물건입니다. 먼저 말소기준 권리 확인을 해볼게요. 대부업체. 현재 이제 경매를 진행하는 근저당권자가 대부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건 아니고요. 보통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이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추가 대출이 필요할 때 대부업체로 넘어가게 되죠. 근래에는 경매를 넣는 근저당권자들이 이 대부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대부업체가 경매를 넣었고요. 개인 근저당도 있고 가압류 해서 카드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대금을 못 낸 거죠. 그래서 경매는 개인이 넣습니다. 국민건강보험도 연체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카드가 연체가 하나밖에 없는 걸 보니까 아주 굉장히 쪼들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15층 중에 7층이에요. 15층 중에 7층. 둔천동 주공이 입주가 되면 아무래도 주변 시설이 더 좋아지겠죠. 물론 브랜드 아파트가 더 시세 차익이 나겠지만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꽤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온 지역이 다 규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괜찮은 물건을 찾아서 똘똘한 물건을 찾아서 서울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물건도 낙찰가가 감정가를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물건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아마도 감정가를 넘어선 가격으로 낙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대수가 그리 많지 않아요. 한계동에 84세대라서 가격 조사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근의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해서 가격을 조사하시고요. 거래 가능 금액은 지금 이제 이 지역이 상승세라는 것을 감안하고 입찰 예정가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파추파 춥스님은 일단 이 연습하는 물건이잖아요. 이 물건이 낙찰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지금 무주택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물건도 좋고, 여력이 되신다면 조금 더 브랜드 있는 아파트로 진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하셨고요. 이번 주 과제 매일 물건 검색하기 게시판에 쭉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물건은 늘봄님 물건입니다. 2019 타경 54068 중곡동에 있는 저층 아파트예요. 저층 아파트 중에 가장 높은 탑층이네요. 감정가 3억 2,600만 원이고요. 지금 신권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25명이 들어왔어요. 25명이 들어오셔서 낙찰가가 3억 8,500, 약 120%, 118%로 낙찰이 됐습니다. 건물 면적 전용 55제곱입니다. 전용 16평짜리 물건이죠. 낙찰가가 감정가를 넘어선 것뿐 아니라 25명이나 들어오셨어요. 2등도 뭐 고작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죠. 낙찰가는 3억 8,500, 2등도 3억 8,300인데요.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낙찰가가 이렇게 높은 물건이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 개발 이슈가 있는 물건들은요, 시세 산정을 과거 실거래가로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시세가 상승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투자거든요. 그래서 개발호재가 있는 물건들은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다기보다는 물건이 있으면 시세로라도 낙찰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25명이 들어오셔서 낙찰을 받아갔는데요. 토지 면적이 11평이에요. 정확한 개발 내용들은 현장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될 때까지는 임대용으로 두셔야 되는데 임대가는 얼마 안 하겠죠. 이렇게 낡은 저층 아파트의 탑층은 임대가는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임대 수익은 기대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고려한 장기 투자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권리상으로는 뭐 깨끗해요. 가장 먼저 근저당이 있고요. 근저당, 압류, 근저당, 또 세금에 대한 압류. 하지만 이 물건에는 임차인이 없어요. 임차인이 있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당해세를 주의하셔야 되지만 임차 내역 없이 집주인만 사는 집은 당해세 여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말소기준 권리를 확인하시고 소멸되지 않는 예외 조항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권리상으로 깨끗한 물건이에요. 집주인이 살고 있으면 말소기준 권리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진행 상황과 또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조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늘봄님 물건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물건을 보시다 보면 물건 막 하고 싶으실 거예요. 엄청 하고 싶은데요. 과정이 끝날 때까지만 조금만 참으시면서 지금 봐두셨던 이 물건들이 어떻게 낙찰이 되는지 낙찰 추이도 좀 파악해 보세요. 지역마다 물건마다 낙찰되는 추이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물건이 어떻게 낙찰되는지 지켜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이 물건에 입찰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번 주에는 권리 분석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현장 답사까지 배우실 거예요. 현장 답사 공부하시기 전에 한 번쯤 관심 있는 물건에 다녀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